안녕하세요. 2024년 6월 7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금일 세미나는 Retrieval for Language Models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인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석박 통합과정 진행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불확실성 정량화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LM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LLM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린 후에 금일 세미나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인 언어 모델의 리트리버리라는 기법을 활용한 세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논문들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용량의 데이터와 대용량의 파라미터로 통해서 학습이 된 LLM은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QA 태스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인풋 텍스트에 질문을 입력으로 넣을 건데 해당 질문과 이 질문 마지막 토큰에다가 answer 땡땡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는 토큰을 입력을 같이 해주면 언어 모델이 글을 이해하고 이 QA 태스크를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LM은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챗GPT 그리고 오픈소스로 공개돼서 추후 LLM 연구들의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라마, 라마2, 라마3 등 다양한 LLM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LM이 이렇게 발전함에 있어서는 인스트럭션 튜닝, 즉 지시어 튜닝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함은 인스트럭션, 즉 지시문 혹은 프롬프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인스트럭션과 인풋 텍스트, 아웃풋 텍스트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지도학습 형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LLM을 사용자의 의도 및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스트럭션 튜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번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Write a very short summary 점점점 이러한 내용을 프롬프트로 추가를 하면 이 인풋 텍스트에 대해서 서머리를 LLM이 해주는 작업이고요. B 같은 경우는 해당 인풋 텍스트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하나씩 대답을 해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 텍스트가 제너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해당 텍스트에 대해서 오지선다 문제에 대한 답과 그에 대한 해설을 얘기를 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과 이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같이 출력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지시어 튜닝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들인데요. 먼저 LLM이 발전해온 과정과 챗GPT까지의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최고은 연구원의 세미나와 챗GPT 이후에 LLM들이 발전하게 된 학습 방식 그리고 챗GPT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종류의 LLM들에 대해서 김현지 연구원의 세미나 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세미나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다양한 형태의 LLM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언어 모델들의 큰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 한계점이라고 함은
특정 도메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적절한 답변을 출력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은 화학 도메인에서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 도메인은 화학 기호 같은 해당 도메인에 맞는 좀 특수한 토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LLM이 적절한 답변을 출력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리트리벌, 회수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학습 방식이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모아서 이 정보들을 참고를 해서 모델에 함께 입력함에 따라 이제 LLM이 좀 더 고품질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리트리벌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베딩 벡터 간 유사도 기반으로 관련된 정보를 추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질문에 대한 텍스트가 인코더로 통해서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여러 가지 도큐멘트들이 있는데 이 각 도큐멘트들도 이제 독립된 인베딩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들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 인베딩 벡터와 각 도큐멘트들의 인베딩 벡터 간의 유사도 연산을 통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탑K 문서를 이제 지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정의를 하고 이를 추출해서 원본 텍스트 정보와 같이 컨캣이 돼서 LLM 이제 언어 모델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 리트리벌이라는 태스크 자체를 더 잘 수행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연구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렇게 테크니컬 QA, 즉 기술 도메인에서 리트리벌 성능을 올리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인베딩 인코더 모델로는 이제 버트를 경량화시킨 알버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 알버트를 먼저 기술 도메인에 맞는 텍스트로 마스크드 LM 태스크를 통해서 그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언어 모델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2와 스텝 3에서는 이제 좀 더 도메인과 관련된 QA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 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이 알버트 모델을 최종적으로 리트리버 모델로 사용을 하는 연구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리트리벌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논문은 이 BAAI라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BG라는 리트리버 모델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이 BG 모델은 대용량의 인베딩 모델로 많은 언어 모델 연구에서 리트리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용량이라는 이유가 좀 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 해당 BG 모델은 다양한 태스크 및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다양한 태스크에 애초에 리트리벌 태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리트리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BG 모델을 앞서 소개해드린 알버트처럼 한 3가지 정도의 단계로 추가적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알버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는 MLM을 통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대조학습, 세 번째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BG 모델을 추가적으로 튜닝을 시킨 후에 리트리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리트리버를 사용을 한 언어 모델들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해서 이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 즉 라그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라그라는 프레임워크 자체도 여러 가지 갈래로 이렇게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일 베이스가 되는 이 라그라는 방법론과 레트로 그리고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3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Knowledge Intensive NLP Task라는 라그라는 파이프라인을 최초로 공개한 방법론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이제 기존에 사전 학습된 이러한 LLM들은 놀리지 인텐시브 태스크들에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들보다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퀘스천에 어떤 텍스트를 주어주고 특정 토큰에 대해서 이 토큰들이 어떠한 개체명을 가지는지, 즉 이제 NER이라고 하는 개체명 인식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언어 모델에 입력을 합니다. 보이시는 예시에서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LLM 같은 경우에는 로컬 미니멈이라는 토큰에 대해서는 잘못된 개체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T NER이라고 하는 이러한 NER 태스크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에 대해서는 이 로컬 미니멈이라는 토큰을 올바른 개체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류를 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프리트레인드 LLM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델의 아웃풋이 모델에서 어떤 정보, 즉 어떤 파라미터를 참고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라그라는 모델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그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를 회수하는 리트리버 모델과 이제 그를 참고해서 올바른 답변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모델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리트리버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리트리버로 사전 학습된 DPR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련된 문서를 추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쿼리를 버트를 통해서 임베딩 벡터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도큐먼트들을 Z라고 했을 때 이 Z들을 독립된 또 다른 버트 인코더를 통해서 각 도큐먼트들을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벡터를 DZ 그리고 쿼리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Q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들을 통해서 MIPS라고 하는 내적을 베이스로 하는 서치 방식을 통해서 각 입력 쿼리와 각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를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을 수행한 후에 관련된 탑 K 문서에서 K를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사도가 가장 높았던 두 가지 문서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너레이터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로 당시 소타 언어 모델이었던 바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트 모델을 통해서 제너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추출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컨캣된 입력 쿼리 벡터와 도큐멘트 벡터가 프리트레인된 바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확률식이 최대가 되도록 앤서 토큰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토큰인 sun이 추출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는 오토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이 sun이 같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 전 토큰들인 sun1이 들어가서 그 다음 토큰들이 예측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앤서를 뱉음으로써 최종적인 앤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리트리버 단에서 이 관련된 문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레그 시퀀스 모델과 레그 토큰 모델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레그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아웃풋 토큰마다 같은 리트리브 도큐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레그 토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각 아웃풋 토큰마다 다른 리트리브 도큐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토큰들에 대한 확률값을 마지널라이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널라이즈 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로 이루어진 라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전체적인 라그 파이프라인은 엔드 투 엔드로 이렇게 질문과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도메인 QA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 앞서 설명드린 이 라그, 토큰, 라그 시퀀스 두 모델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Obstructive QA라는 태스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제오파디라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라그 토큰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 MS 마르코와 FVR 등 상대적으로 더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그 태스크에 맞게 구성된 소타 모델들이 제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래도 라그 모델들이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제 해당 제너레이터 모델만 사용을 한 경우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소타 태스크에 맞는 소타 모델에 거의 준하는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부분인데 해당 결과는 사람들이 직접 이제 생성된 답변에 대한 품질을 평가한 방식입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게 단순한데요. 이렇게 바트가 더 좋다, 바트가 더 고품질의 답변을 추출했다 라는 결과가 팩추얼리티 부분에서는 7.1%, 그리고 라그가 더 좋다가 42.7%, 둘 다 좋다가 11.7%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하여금 평가를 진행한 결과표입니다. 해당 결과표에서 이제 정성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라그가 좋다는 결과가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된 이런 앤서들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표입니다. MS 마르코와 제오파디 태스크에 대한 생성된 이제 앤서들인데요. 이제 인풋으로 이렇게 미들 이어에 대해서 디파인을 해주라 했을 때 라그 모델들이 좀 더 고품질의 답변을 생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오파디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특정 토큰이 들어가면 예시로는 워싱턴이라는 토큰이 들어가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라그 모델들이 좀 더 고품질의 답변을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수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해당 표에서 첫 번째 줄은 이제 리트리버 단에서 이제 BM25 방식을 사용한 게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리트리버는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브로즌 시킨 다음에 제너레이터만 학습하는 방식. 세 번째는 이제 본 논문의 제한 방법론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제한 방법론의 성능이 제일 우수하게 대부분 도출이 되고 있고 따라서 리트리버에 대한 이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시각화 결과들은 이제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논문에서 공개한 시각화 자료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리트리버를 하는 도큐멘트 수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개수 이상의 이제 도큐멘트들을 회수해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랫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리트리버 도큐멘트 수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관련된 문서들을 리콜해오는지, 가져오는지에 대한 리콜 성능 지표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과 이 하늘색 점선, 이 라그 모델들이 제일 좋은 리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플랫 같은 경우에는 각 라그 토큰 모델, 라그 시퀀스 모델에 대한 이제 블루 스코어와 루치 스코어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수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플랫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수 이상의 도큐멘트들을 회수해오면 두 가지 지표 모두 성능이 어느 정도 수렴한다 라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Improving Language Models by Retrieving from Trillions of Tokens 라는 2022년에 제안된 논문입니다. 이 해당 논문은 이 트릴리언 토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레트로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 그리고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키우면서 발전을 해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대규모로 구축을 해서 언어 모델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 언어 모델 자체에 대한 파라미터 사이즈나 또 데이터셋 수를 증가시키진 않고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대규모로 이제 만들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레트로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키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정 개수의 토큰을 청크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함은 이 리트리벌 데이터셋에서 특정 패시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연속된 패시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활용을 하자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추가로 제안한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이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즉 CCA라고 함은 이 청크 단위의 인풋에 대해서 리트리벌한 정보와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각 키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크입니다. 앞서서 청크가 이제 특정 개수의 토큰을 묶어서 입력값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총 n개의 길이를 가지는 입력 토큰들에 대해서 m 사이즈로 이루어진 청크들로 이제 묶어서 입력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이시는 예시에서는 이 m을 3이라고 했을 때 삼성 릴리스트 세 가지 토큰을 묶고 you've this 3개, year with 3개,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청크 단위로 구성을 해서 입력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언어 모델의 연산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라이클리후드 수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식을 보시면 뒤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let은 retrieval 이라는 의미이고 이제 u와 v는 이제 청크 단위에서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컨디션에 대한 정보는 이전 청크들이 해당 청크 말고 그 이전 청크들이 리트리벌 하는 도큐멘트들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컨티뉴에이션입니다. 앞서서 이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함은 리트리벌 데이터셋에서 특정 패시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연속된 패시지를 같이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해당 컨티뉴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된 but 인베딩 벡터를 의미를 하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키 인베딩 벡터와 매칭이 되는 오리지널 텍스트 정보입니다. 이렇게 키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텍스트를 value라고 지칭을 하고 추가적으로 네이버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앞서 설명드린 이 value, 오리지널 텍스트 다음에 나오는 텍스트를 이제 continuation이라고 하고요. 논문에서는 f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리트리벌 데이터셋에서 나온 인베딩 벡터인 nf 그리고 input 쿼리 청크에서 나온 인베딩 벡터인 c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연산은 다음과 같이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L2 디스턴스 기반으로 유사도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청크드 크로스 어텐션 CC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크 단위의 인풋에 대해서 리트리벌한 도큐멘트 정보와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첫 번째 인풋 쿼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첫 번째 이 청크에서 마지막 토큰을 제외한 이 세 가지 토큰은 별도의 연산 없이 흘러가게 되고요. 이 마지막 토큰은
다음 청크와 붙어서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토큰을 다음 청크와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청크 간의 캐주얼리티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논문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마지막 토큰이 노란색 청크와 붙어서 이 해당 추출된 도큐멘트와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통해서 보다 낮은 연산 비용으로 리트리버란 정보와 어텐션을 수행하고 청크들 간의 캐주얼리티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레트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제 최초로 디코더 언리 모델 구조를 이제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라그 같은 경우에는 바트를 제너레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이 GPT-2 디코더 언리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GPT-2 디코더 블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디코더 블럭 사이사이에 앞서 설명드린 CCA를 사용한 이 레트로 블록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자체를 매우 극단적으로 키움에 따라서 이제 해당 방법론의 퍼플렉시티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 같은 경우 이제 레트로 같은 경우에 좀 경량화된 모델 사이즈를 가지고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트로 모델 같은 경우에 위에서 보이시는 이 FID 모델들보다는 저조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 FID 모델이 T5 모델을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데 이 T5 모델에서 사용하는 인코더 아웃풋의 성능이 좀 많이 의존되는 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FID가 보다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수행한 실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레트로핏이라는 모델이라 함은 사전 학습된 GPT에 디코더 블럭 파라미터는 고정을 시키고 레트로 블럭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을 레트로핏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시각화는 이제 모델들을 파라미터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을 비교한 플랫들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제한 방법론과 앞서 말씀드린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레트로핏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네 가지 경우에서 이제 동그라미와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Sherry Pre-trained Autoregressive Language Models with Retrieval 이라는 논문으로 2023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레트로 방법론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엔비디아 및 대학 연구진들이 이를 구현하고 추가 실험을 많이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 레트로를 조금 더 발전시킨 이 레트로 플러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존 사전 학습된 레트로 모델에 리트리벌 태스크에 대해서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리트리벌 된 정보들 중 최상위 정보는 이렇게 템플릿 A에 추가하고 나머지는 인코더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 템플릿 A라고 함은 그 문서의 타이틀 그리고 퀘스천 앤서 외에 소스에 이제 최상위 정보를 추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레트로를 직접 구현을 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는 표를 이제 보시면 이제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GPT와 레트로 모델을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제 레트로가 보다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 보이시는 첫 번째 줄인 레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모델들이 이제 앤서를 제너레이션 할 때
똑같은 문장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비율을 레피티션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비율 또한 GPT보다 레트로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켰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트로 모델을 이제 네이버 수, 컨티뉴에이션에서 사용하는 이 네이버 수에 따라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한 결과인데 대부분의 결과를 보시면 뭐 수에 로버스트하게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유지를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해당 표는 이제 QA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라그 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라그 이제 제너레이터로 바트를 썼던 그 라그에 대한 성능이고요. 라그 GPT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너레이터인 바트를 GPT 모델로 이제 변경한 모델을 라그 GPT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라그 GPT를 통해서 라그 자체의 프레임워크에서도 디코더 온리 모델을 제너레이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레트로는 기존 레트로 논문에 이제 기재된 성능, 레트로 아워스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직접 구현해서 나온 성능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가 해당 QA 태스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시각화는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와 라그 GPT 간의 성능 비교를 한 결과인데요. 모든 경우에서 이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가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뭐 당연할 수 있지만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사이즈가 커야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 또한 좋아진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이제 라그 GPT와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의 추가적인 인스트럭션 튜닝에 따른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공개된 인스트럭션 튜닝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조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였고요. 두 가지 모델 모두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함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라그 파인 튜닝 진행 후에도 추가적인 인스트럭션 튜닝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시켜준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네, 본 세미나에서 설명드렸던 각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드리고 본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이 라그 프레임워크 자체는 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리트리버를 활용을 함에 따라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전 학습된 바트 같은 언어 모델을 제너레이터로 쓴 부분, 그리고 연산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 여지를 남긴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설명드린 이 레트로라는 방법론은 청크, 컨티뉴에이션, CCA, 그리고 디코더 온리 제너레이터를 활용함에 따라서 많은 성능 향상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CCA를 통해서 연산적인 문제도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이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를 직접 구현을 하고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수행한 레트로 플러스 플러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라그 및 레트로 프레임워크의 가이드라인 또한 제시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당 세미나에서 사용한 참조 문헌들이고요. 세미나를 듣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